경제 시대 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 화제 인물이 나오셨습니다. 네. 예, 한국 벤처 캐피탈계의 큰손.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가장 오늘- 핫한 딜들을 많이 투자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막 벌떼같이 오셨는데 네네. 예, 오늘 그 알토스 벤처의 김한준 대표님, 한킴 대표님 한킴 모셨는데요. 대표님.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좀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토스 벤처스에 있는 한킴입니다. 그 알토스 벤처스는 지금 그 한국에서 펀드 하나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동시에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그 아주 그러니까 주로는 컨슈머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corporat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간단하게 한국에서 지금까지 투자하신 포트폴리오 몇 개만 좀 대표적인 것만. 대표적인 예, 거 일단 워낙 많지만 아니 예. 우선 제가 예. 보기에는 우리 그 한킴 대표님께서 제일 네. 생각하기에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 탑5 다섯 개만 예, 딱 탑 골라주시죠. 5만 한번 예, 불러주시죠.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 예. 예. 참 어려운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회사 그 쿠팡. 그러니까 일단 쿠팡이라는 쿠팡.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있고 배달의민족. 또 그 이 직방이라는 요새 컨트로버시가 많은 네. 직방이라는 부동산. 그 부동산 앱 예. 회사가 있고 비트패킹이라고 그 요새 음악. 막 뜨고 있는 음악 앱이 그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 좀 덜 알려졌지만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회사 블루홀 스튜디오스라고 네. 네. 블루홀 그 스튜디오. 큰 게임 스튜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벌써 예. 모든 분들이 모든 대부분 분들이 회사들이 아실 만한. 알고 있는 예. 실제 고객인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또 저희 그 아주 초창기에 나와주셔가지고 예. 한 다섯 번째인가 나왔죠. 예. 쫄투 그래요? 다섯 번째 출연자인지 그렇습니다. 쫄투를 자랑스럽게 해주시고 있는 예, 그렇죠. 분인데요. 자, 우리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토스 벤처는 한국에서 대체 어떤 회사들을 어떤 엔터프레너를 찾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뭐 딱 정해놓고 뭐 누굴 찾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런 그 문제가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문제로 있다 그걸 느낄 만한 그런 문제 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을 갖췄다 아니면은 그런 네. 뭐 스마트를 갖췄다 이제 그게 매치되는 그런 사람들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또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문제. 네. 자, 문제가 문제를-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문제예요 지금. 항상 문제가 예. 문제죠. 어떤 문제를 그러면은 우리 한킴 대표님께서는 풀만한 문제를 보시는지. 예.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한 거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문제면은 좋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뭐 음악 손쉽게 듣고 싶다 했는데 그러니까 비트 같은 데서는 진짜 손쉽게 음악을 접근하기 좋게끔 해갖고 좋았고 그런 식으로 풀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접하는 많은 문제, 그러니까 뭐 우리 진짜 그 누구한테 뭐 결제하기 힘들고 송금하기 힘들고 그런 거는 이제 희은님하고 같이 둘이서 맥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진짜 그 결제만 하려고 우리는 PC를 따로 산 경험도 있고 그래갖고 네. 아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거를 느껴갖고 했고 그리고 이제 택시 같은 것도 와 이 여자분들이 안심하고 택시 잡고 가기에도 힘들다 리모트 하니까 택시죠. 리모트 예 택시. 그러니까 이제 택시 같은데도 그 택시 앱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일상생활에 늘 접하는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네. 그
한국 오피스에는 두 분이 계신 거죠 지금? 네, 예. 그리고 한 분이 우리 여러 애드민 서포트하러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세 분 어머니, 계신 네. 거군요. 세분 계시고. 그 심사역으로 계신 분이 또 그 아주 특이하게도 네. 저희 쫄토 한번 나오셨었죠. 안 안 나왔어요. 나오셨었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헷갈려요, 다음에는 네. 이제 그분을 초청해 주시면 네. 될 것 그 같아요. 이전에 저기- 이음에 네.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기 옮기셨더라고 알토스. 그래서 못 나왔죠. 예. 예. 이음에 대표를 예, 하시다가 이음에 대표를 하셨죠. 일로 가셔가지고 지금 화제에 또 예. 예. 그러니까 여성 심사역. 여성 예. 심사역으로 지금 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예. 계신데요. 그 저기 한킴 대표님이 그 처음부터 VC는 한 거 아니시잖아요. VC로 오게 된 어떻게 계기나 이런 거 좀 한번 어떤 인연으로 아니면 저희는 되게 좀 됐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약간 그 액시던트로 BC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20대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아 예. 처음부터 그냥 VC를 하시게. 그러니까 뭐 컨설팅 약간 하다가 네. BC로 그냥 전환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우선 알토스 벤처의 이제 사이즈하고 한국에서 예, 그 투자 프로세스하고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조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국으로만 제한해서 그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보통 10억 이상으로 투자를 하는 셈이고 그러니까 한 회사에 뭐 한 5, 60억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는 10억에서 20억 미만, 그러니까 뭐 30억까지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 팔로우안으로 뭐 그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회사들은 뭐 50억, 60억. 그러니까 이번 펀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펀드는 아마 미니멈 사이즈는 10억으로 계속 갖고 가되 아마 어떤 극소수의 회사들은 뭐 100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사이즈를 좀 더 키운 펀드.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에버리지 사이즈는 보통 한 30억 30억. 예, 네. 정도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한 군데에 많이 투자한 데는 배달의 민족인데 그게 얼마까지 하셨나요? 생각을 해봐야 한국 펀드에서는 우리가 거의 60억 가까이 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미국 펀드에서 그러니까 미국 펀드 두 군데서 한 군데서는 한 30억 가량 했고 또 한 군데에서 한 30억 가량 했으니까 거의 100억 정도.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LP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투자한 LP들도 또 그만큼 더 집어넣나?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로 또 그만큼 또 투자를 한 셈이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각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예. 투자 아까 프로세스 질문. 프로세스는 우리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설명해 주다가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요. 한 회사 네. 만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 프로세스는 이렇게 딱 여기처럼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프로세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나쁜 건데 그러니까 저나 희은님이나 어쩔 때는 그냥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을 먼저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단 만남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만나서 재밌다 아주 좋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듀 딜리전스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바로 또 여러 사람 더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으면은 체크를 하면서 수시로 이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미팅을 더 하고 근데 이제 그 미팅이 뭐 10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딱 한 번 미팅에 결정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이거 좋다 이거 밀어붙이자 해갖고 다른 파트너들을 설득을 하면은 바로 거기서 투자 결정 프로세스는 끝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에 이제 뭐 IR 미팅이라 그러나 네. 최종 승인하는 미팅이 있는데 커미티 우리는 인베스트먼트 커미티 미팅이 따로는 프로세스 없어요. 상에서 녹아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예,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서로를 설득하면은 거기서 끝. 예, 그렇게 시작하면
어쩔 때는 가끔 가다가는 파트너들을 다 안 만나고 투자가 결정될 때도 있고요. 네. 이제 보통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못 만날 경우에는 비디오로 연결시켜 갖고 네. 뭐 비디오 마지막 컨퍼런스. 마지막 미팅에는 Q&A를 그렇게 그 하고 어쩔 때는 그냥 만나도 그러니까 또 특히 그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우리들의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가면은 오케이 하자 할 경우도 있고요.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 미팅 딱 한 번 하고 결정한 경우도 그게 있었었고요. 어떤 혹시 케이스, 경우였나요? 우리가 네. 그 딱 제일 한 번 딱 만나고 결정한 경우는 비바하고 자플래넷이었습니다. 예, 비와 리퍼브리카. 토스. 네, 토스만. 토스 토스하고 서비스하고요. 자플린. 예. 근데 이제 두 군데는 어차피 만나서 아무리 해봤자 뭐 보여줄 게 없었거든요. 아, 네. 아예 그 초기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초기 단계. 네. 그 처음에 VC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한국 투자를 개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미국 그 위주로? 네, 우리가 VC 투자 시작한 거는 96년도였는데 네. 한국에 첫 투자한 거는 2006년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만 투자를 하다가 한 2006년도쯤에 처음 용기 내서 투자를 시장이 이제 네. 열린다라고 그때 아니요. 판단하신 건가요? 그때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아, 그 투자를 하게 되고 진짜 2009년 10년쯤 돼 갖고 아 한국에 조금 이제 변화가 이제 점점 있는 것 같다. 좋은 그 안트레프너들이 많이 생기고 생태계가 생겨나가고 있다 하고 느꼈던 때가 한 2010년 정도 10년. 예.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계속해서 조금 더 네. 우리 펀드 알토스 벤처 펀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알토스가 이 투자하는 게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 컨슈머를 상대하는 우리로 말하는 B2C 산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창업자들이 한국 시장은 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알토스는 미국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 B2C 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일단 혹시 B2C를 투자하시는 게 맞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이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크로 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작게 생각하고 그 여기서는 클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한국 시장은 작다, 한국에서 큰 회사가 나올 수가 없다. 한 번도 나오는 걸 많이 못 봤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게 한 게 그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쿠팡에 우연히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쿠팡 투자할 때는 와 크다 그래 갖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얘네들 잘한다 그래 갖고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같이 그 성장 속도를 보니까 이거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빨리 자라네. 아마존이 자란 속도보다도 이거는 거의 10배 이상으로 빠르게 자라는 걸 보면서 작은 시장이면은 이게 불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될까 하면서 좀 더 분석해 보니까 이제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지만 urban 마켓을 보면은 한국 시장이 그러니까 탑 25 도시 인구 숫자를 놓고 보면은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5시 그러니까 탑 25 도시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 도시 인구가 그 50만 미만이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국 그 탑 10 도시 인구를 놓고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많고 미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더 깊이 살펴보면은 덴시티를 보게 되면은 한국 덴시티가 미국의 한 16배 정도 되고 네. 뭐 인터넷 스피드, 브로드밴드 페네트레이션 이런 모든 거를 보면은 그리고 한국은 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소비자 비즈니스를 볼 때 cost of customer acquisition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국이 미국에 비교해서 너무나 낮은 거예요.
그 커스터머 커스터머 애퀴지션 커스트가 예. 그게 이제 나쁠 수도 있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비용이 드는 비용이 네. 미국은 그게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지역마다 따로 가갖고 마케팅 해야 되고 이게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낮고 네. 그리고 이 커스트가 하여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대비 한국이 굉장히 싸면은 굉장히 그 기회가 있는데 한국 VC들은 옛날에 네이버 시대에 많이 그런 걸 트라이 해봤다가 깨졌기 때문에 쓴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불행 중 다행히 우리는 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용감하게 그러지 않을까 하고 좀 덤빈 것 같아요. 예, 모르니까 용감한. 예, 모르니까 있는 용감한 거고. 케이스로 딱 약간 보시면은 있고. 됩니다. 네. 예. 그 한국 창업자들도 요즘 실리콘밸리 뭐 이런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 창업자들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차이가 요즘 투자하면서 좀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요새는 여기서 네. 창업하는 투자가들도 꽤 용감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근데 조금은 다른데 네. 이제 미국에서 창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켓 사이즈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큰데 네.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좀 더 마켓 사이즈가 크기 훨씬 때문에 큰 이제 나라인데. 나는 이제 네. 빌리언 달러 회사를 만들려면 최소한 100 밀리언 넘는 레비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올까 연구하고 그러는데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자들을 만나면은 나는 어느 정도 키워갖고 코스닥 가갖고 뭐 한 500억 정도 회사 만들면은 난 그걸로 해피해 딱 그거였는데 네. 요새는 그걸로 해피해 하는 창업자들이 그게 이제 1순위로 생각하고 덤비는 창업자들이 많이 줄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1 빌리언 달러 회사로 만들래. 좀더 그게- 야망이 많이 커진. 네, 그게 네. 이제 한국 안에서 그렇게 됐던 아니면은 얼른 빨리 한국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로 한꺼번에 진출해서 하던 그런 이제 야망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현실로 될지는 두고 봐야지 되겠지만. 네. 투자하신 기업들이 배달의 민족도 일본도 나가고 그러면서 좀 그럼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나 이런 어떤 서포트나 이런 걸 해주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포트는 하는데요.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거의 회사들이 알아서 하고. 네. 근데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꼭 한국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쿠팡도 우리는 네. 한국 마켓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이커머스 시장이.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5년 후에나 한 30조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하면은 한국이 인도 시장 5년 후에 인도 시장이 인도 시장보다 현재 한국 시장이 더 크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회사한테 이 큰 시장을 놓고 다른 데에 나가라 그러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른 데 신경 쓰면 야 미쳤냐 여기 큰 시장 놔두고 왜 다른 데 신경 쓰냐 그러는 편이고 배달의 민족도 약간 더 그런 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달 음식 시장 현재 배달 음식 시장만 10조가 넘어요. 근데 어떤 자료에 따르면 15조, 20조까지 가까이 간다고 하고 근데 미국이 한 3, 40조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룹헙 같은 이제 큰 회사가 나오고 이제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나오는데 네. 한국에서 그러면은 1조 이상 넘는 딱 그 회사는 충분히 나오는데 일단 그거부터 잡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점점 캐테고리를 더 넓혀갈 수 있으면은 이건 충분히 몇 조 가는 회사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컨클루전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하는 거고 이제 잡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리크루팅 시장을 타겟하는 건데 리크루팅 시장은 한국에서 아무리 커도 이거 2, 3천억 이상
그 크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거기는 그 요번 분기에 뭐 5나라 이렇게 진출이 진출하도록.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회사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짜 이기고 싶은 마켓이 얼마나 크냐 그거 이긴 다음에 옆으로 번져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결정을 해야지 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이 마켓이 크면은 해외 신경 쓰지 말고 네. 진짜로 열심히 이 큰 마켓을 잡자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 있어요. 시장도 충분히 크니까 그런 영역에 사는 비즈니스면 거기에 집중해도 충분히 기회는 크다. 네. 말씀이시죠? 예. 네. 자, 그 많은 그 이제 창업자들이 알토스 벤처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특히 알토스 벤처에서 투자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거 참 의외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외 뭐, 아닌데요. 캡스톤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알토스를 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일단, 알토스 벤처가 왜 이렇게 그 인기가 이 엔터프레너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좀 이제 우리 한김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 알토스 벤처의 밸류 프레포지 뭐 어떤 밸류를 그 엔터프레너에게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로 다 대답을 해주시면 홍 좋겠네요. 대표님 보니까 항상 질문을 한 번에 2개씩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나씩 빨리빨리 쳐야 되는데 2개씩. 네, 죄송합니다. 하시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각이 많다 보니까 네. 엉뚱한 생각이 알토스가 많다 인기 보니까. 있는 이유 예. 제가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캡스톤 같은 좋은 파트너들이 저희들한테 좋은 회사를 많이 소개시켜줘서 일단 네. 기회가 많아서 두 좋은 분이 것 짜신 것 같고요.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우리는 어떤 밸류를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진짜 우리는 그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서 많이 드시나요? 가끔씩은 그러고요. 아니 이제 진짜 맛있는 거 찾아가서 많이 먹어요. 우린 일부러 찾아가서. 예. 근데 이게 그 반농담이지만 그 일단 굉장히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뭐 귀찮게 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편한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뭐 딱딱한 보드 미팅에서만 모든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포멀 자리 위주로 우리는 뭐 점심이 됐던 커피가 됐던 그냥 술 한 잔이 됐던 저녁 식사가 됐던 굉장히 자주 많이 만나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희은님이나 저나 누가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 만나다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약간 중단했다가 다시 또 만나고 이제 그거를 반복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 창업자들은 그 보통 투자가 앞에서는 굉장히 뭐 내가 결정을 자신 있게 한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된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창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잘못 결정을 하면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죠. 또 특히 투자가들한테 앞에서 이거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또 투자금 끊기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더 강한 척 해야 된다 그런 강박감에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어도 어느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가끔 이상한 사람들한테 조언 받아갖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이상한 쪽으로 가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갖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우리가 그 투자돼 있는 거 뭐 약간 안 된다고 우리가 뭐 돈 달라 그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편히 모든 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뭐 가정을 세워서 실험하기 시작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은 그 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많은 들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 진실된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그쵸? 환경을 만들어서 좀 네. 더 문제 좀 더 빨리 파악하고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네. 예. 예. 저는 그- 이거 네. 이거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알토스 벤처의 장점이 이제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고 네. 얘기를 만남을 많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많은 VC 저희도 포함해서 네. 뭘 자랑하냐면 늘 해외로 나가는 걸 도와준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캡스톤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은 뻥일 일부 이제 뭐, 죄송합니다. 허풍도 있는데 예. 그런 예. 거를 많이 하는데 예. 예,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알토스는 그런 얘기를 해외 안 얘기를 하세요. 거의 안 하셨죠. 그런 한국에 예. 집중해라.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예, 예. 근데 저는 솔직히 VC로서 저도 이제 VC로서 그 한국 시장이 좋다라는 걸 사실 해외 LP들한테도 많이 만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네. 그 어떤 부분에서 LP들이 많이 그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그런 포인트가 뭐였는지. LP하고도 밥을 많이 드시면서 이렇게 예. 그게 어떤 그게 거예요? 혹시 LP들하고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예. 그 LP들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시간 많이 걸렸을 것 LP 같은데요. 베이스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해외에서 네. 있는 LP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우리를 오랫동안 알았던 LP 주축이 됐으니까 네. 이제 그게 도움이 됐는데 그 저희들은 아마 쿠팡이 제일 도움이 됐지 않았나? 쿠팡의 속도나 규모. 쿠팡하고 카톡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쿠팡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장. 그 해외 LP들한테 얘기하기를 한국에서는 이제 1조 넘는 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중에 그 탑 2 캔디데이트 이게 이제 카톡이 상장 아주 전에. 상장 전에 네. 그 아주 크기도 전에 카톡하고 쿠팡이 처음으로 이제 1조 넘는 회사들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이제 저희들이 그걸 얘기한 다음에 저희 안 믿었어요. LP들이. 그러다가 이제 카톡이 그렇게 되고 쿠팡이 그렇게 되고 이러니까 실제 실현되는 거 보고 실현되는 거 보고 얼른 아 얘네들이 뭔가 아나보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계속 이제 후속 회사들을 구현해 네. 놔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예. 아, 계속 질문을 이제 예, 회사에 계속 대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예. 사실은 한김 대표님이 군인의 길로도 갈 수도 있었잖아요. 미국 네. 군이네. 네. 네. 군인 웨스트 며칠 포인트, 장교로. 예, 육사를 네. 나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파이낸스 쪽 이렇게 투자 쪽으로 이렇게 일단 그러니까 저는 육사 졸업했기 때문에 5년은 의무로 근무를 해야지 됐었고요. 잠깐만요. 저는 뭐 잘 미국에 익숙치 않아요. 미국에 육군사관학교 같은 게 뭐 여러 개 있나요? 아니요. 들어가기 진짜 어렵잖아요. 딱 하나예요. 웨스트 포인트. 웨스트 웨스트 포인트. 포인트. 예. 네. 그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럼 어디서 근무를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2년은 한국에서 했고요. 용산. 그러니까 그 베이스는 평택에 있었고 평택에. 네. 그리고 뭐 그 JSA도 돌고 JSA. 인제에서도 있고 예. 광주도 있어 보고 그러니까 그냥 전국을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몇 년도인가요? 88년, 89년. 88년, 89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셔가지고 이 투자자라고 계시는 뭐그 중간에 뭔가 딱 결정적인 계기, 이거 뭐 어떤 게 있었기? 아니요, 그런 게가- 뭐 전혀 계기라보다도 일단 그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보통 졸업하고 나면은 소대장이 되는데 소대에는 한 3-40명이 있는데 그때는 카투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있을 네, 텐데 있죠. 반 이상이 카투사들이고 반은 이제 미국에서 온 군인들인데 이제 카투사들은 거의 비슷한 또래들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때 한국말도 다시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딱 정해졌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소대장이 알아서 매일매일 스케줄 정하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모든 게 움직여졌어요. 그러니까 네. 별의별 뭐 비상이 터지면은 그날 스케줄 다 취소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제 일들 그때 88년 89년만 하더라도 비상 사태도 굉장히 많았고
예, 뭐 올림픽도 별의별 있었고 일들이 뭐. 다 터졌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때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미국 본사로 돌아가니까 본사에서는 뭐 하려고 하면은 8주 전에 통보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네. 그래갖고 이런 생활은 나랑은 안 맞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점점 그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와, 군대가 진짜 이 본사 같으면은 나는 못 버티겠다. 이제 거기서 딱 느끼고 그러면은 이제 뭐 할까 하는데 제 육사 선배분이 그때 마침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고 있어갖고 전화가 와갖고 비즈니스 스쿨을 한번 고려해봐라. 해갖고 그럼 보스턴으로 한번 날라와서 비즈니스 스쿨을 한번 구경해봐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구경을 했는데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는 것 같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빠져든 그러면서 이제 MBA를 먼저 MBA를 하시고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군 제대하고, 그만두고 예. MBA를 갔고 예. MBA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MBA를 가니까 이제 여름에 뭐를 해야지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해라. 걔네들은 페이도 굉장히 높다. 이제 딱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자. 도대체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뭐 하는 거냐. 이제 질문하면서 조금 알아봐가면서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근데 왜 웨스트포인트들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잠 안 자고 일해야 돼. 그런데 웨스트포인트들은 체력이 잠 좋아. 안 자고 일해도 버틸 수 있지 않냐.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역시나 안 됐어요. 갖고 다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여름에 일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P&G 프락터 앤 갬블 예. 이제 본사에 가고 일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이 무지 많고. 네. 근데 딱 갔는데 미국 육군 공병 본사에 온 딱 그 느낌. 그래갖고 내가 비대하고 막 이런 내가 느낌. 이게 싫어서 예. 그 비즈니스 스쿨 왔는데 여기 다시 돌아가는 거는 아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약간 정반대. 그러니까 컨설팅 조직은 뭐 서너 명씩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 한번 해보자. 그게 어쩌면 나랑 더 맞을 수가 있다. 해갖고 했다가 그냥 우연찮게 한번 투자 쪽 고려해봐라 해갖고 글로 빠져들은 거예요. 예. 자, 우리 김 대표님 많은 사람들이 저 VC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VC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혹시 조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VC가 될 수 있는지 웨스트 포인트를 가야 됩니다. 네, 거기서 큰 조직의 염증을 느끼고 웨스트 포인트 아니라 한국 육군사관학교라도 네,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VC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VC들이 소속돼 있는 투자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그거를 이제 두각을 나타내던가. 거기서 그래서 픽업돼서 다시 VC로 오는. 예, 그러니까 VC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늘 매년 누구를 채용한다 그런 공시 같은 거 내고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알고 지내다가 저 사람 늘 좋았다, 괜찮았다, 잘할 수 있겠다. 그걸 느끼는 사람을 그때 기회 날 때마다 이제 2년이 닿으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은 가장 좋은 지름길 같고.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VC들이 가장 투자 많이 하는 분야 그리고 투자 하는 분야에서 그런 기업들을 가장 살만한 회사들가 어떤 회사냐.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아니면은 카카오. 이제 만약 쿠팡 같은 데가 굉장히 커지면은 쿠팡 같은 데가 될 수 있고 그런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이제 그런 역할에서 굉장히 잘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VC들이 굉장히 탐을 낼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니 이 대표님 또 네,
지금까지 투자해 오신 그런 회사들이 쿠팡, 뭐 자플래닛, 뭐 배달의 민족, 뭐 직방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전통적인 한국 VC 입장에서 보면 뭐 BEP를 맞추고 매출도 크지만 이익도 많이 내고 이런 확장 그러면서 성장하는 모델을 많이 추구하는데 사실은 그 매출이나 외형 성장 엄청나게 빠르지만 그 이익은 아직은 조금 네. 주춤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게 과연 먹힐까라는 그런 시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거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그게 하고 그 나서 이렇게 키우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뭐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면 좀 웃긴 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growth rate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growth rate가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으면은 그 오히려 이익을 포기하고 growth 그로스에 rate에 집중하고. 집중하자. 근데 이제 만약에 늘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growth rate를 줄이고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는 우리 그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틀린 가정을 할지도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회사라고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이제 그 하지만 이 어떤 회사들은 아무리 optimistic하게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굉장히 빠르게 growth rate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하고 생각될 경우에는 투자할 때는 뭐 무조건 다 그렇게 됐다 생각하지만 투자한 다음에 점점 알아나가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면은 일단 그 스pen딩을 확 줄이고 그때는 무조건 이익을 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다른 투자가들한테 찾아갖고 더 큰 자금을 더 크게 여기에다가 더 퍼부으면은 훨씬 더 큰 리워드가 있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면은 그냥 무조건 이익부터 내라고 우리가 그 굉장히 푸시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리워드가 굉장히 크게 있겠다 하면은 뭐 손실이 얼마 있건 우리가 일단 사이즈를 키우게. 더 빨리 키우고 더 큰 그 growth를 더 accelerate 할 수 있도록 더 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중간에 돈 얼마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 한국에 있는 같이 일하는 네. VC들이 그 알토스 벤처에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배워야죠. 예, 한국에 있는 다른 VC에 비해서 알토스 벤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델 된다고 믿으면 상당히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팍 넣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그래서 면에서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알토스 벤처가 그 모범이 되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한번 또 신뢰받는 그런 경영자나 창업자들은 알토스와 또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한번 힘을 쫙 받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좀 꿈꾸고 해보고 싶은데 참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뭐 파트너들한테 다 동의도 구하고 이런 네. 프로세스가 근데 알토스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한국의 VC하고 뭐 알토스하고 또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우리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VC하고의 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또 몇 가지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망하거나 잘 안 되는 회사에 대해서 너무 그 연연하지 말자. 거기서 우리가 뭐 100원을 넣어서 80원을 받나 150원을 받나 아니면은 제로가 되나 펀드 차이에서는 그러니까 기분은 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총 펀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제로를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넣어서 0원이 나오나 120원이 나오나 그렇게 뭐 그 우리가 펀드가 더 잘 된다 못 된다에 대한 그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잘 되는 회사들이 이제 보통 한 펀드에 두세 개 있으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펀드가 되는데 그 성공적인 회사들을 얼마나 더 크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emphasis가 큰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 80% of the returns 그러니까 80%의 수익을 보면은 그 less than 20%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대2 법칙이죠. 8대2 법칙보다도 어쩌면은 더 이게 더.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되는 거는 진짜 잘 되게 만들어야지 된다는 그렇죠. 그런 강박감에 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충 얼마 벌고 나오자가 아니라 진짜 잘 되는 거는 욕심내고 그 창업자들도 욕심내게 만들고 갖고 이게 얼마나 클 수 있는 회사인지 끝까지 한번 밀어보자. 그러다가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캡스톤에 있는 포트폴리오 회사님들 잠깐만 회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그냥 잘 된다고 생각되면 확 그냥 몰아주는 끝까지. 몰아줄 생각으로. 예. 원래 뭐 저 10자식 있는 10자식 중에서 2자식이 거의 뭐 집안을 예. 먹여 살리죠, 항상.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네. 저희는 이제 뭐 질문으로 이제 들어갈 시간이 네, 됐긴 네. 됐는데요. 그 전에 한국에 있는 창업자들에게 이런 것들은 좀 바꾸든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창업자들에게 하고 싶은 네. 뭐 편하게 한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한국 창업자들은 이렇고 외국 창업자들은 이렇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뭐 average 한 한국 창업자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나 에버리지가 없다는 거는 예, average-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크다. 어쩌면은 이게 좀 더 있는 네. 건지도 몰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그 자신감이 없었다 하는 창업자들도 꽤 많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줄은 것 같고 그래도 그 자신감이 없는 거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괜히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런 분들한테는 자신감을 더 가지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감을 그렇게 안 가져도 될 것 같은데 터무니없이 걔는 많이 오버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그래갖고 그 두 개를 이제 하나는 이제 너무 없는 거고 하나는 너무 있어 보이는 거고 그 폭을 이제 좀 밸런스했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익스트림을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미국보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번 저기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창업 스쿨이 이제 거의 그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거의 전의 매진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넘치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가 그로스 예, 해킹이죠. 다음 주가 그로스 해킹 수업인데요. 예, 저도 와서 들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매번 이렇게 너무나 좋은 장소와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예. 아산 나눔 재단 마루 180, 정남희 팀장님, 예, 이유 매니저님, 이윤 매니저님, 이승태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또 심지어는 최근에 마루 180이 그 구글 캠퍼스를 예. 또 관리하고 계세요. 캠퍼스 서울. 예. 그 구글 캠퍼스가 이제 아시아에 처음으로 지난주인가에 오픈을 했죠. 네, 오픈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루와 연을 맺으시면 구글에서도 구글에서도 뭔가 자리를 좀 잡으실 수가 지원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예. 네, 많은 그런 컨퍼런스나 네. 미팅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후원해 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 예.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몇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제가 글쎄 잘 찍잖아요. 6개 아닐까요? 오늘 6개보다 더 많을 것 같은. 7개는 나오지 않을까. 아, 예. 알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네, 자. 첫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주식 투자 오픈마켓 구독의 김정웅이라고 합니다. 네, 잠깐만요. 어느 순간에 그럼 실력을 사고 판다고 막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서비스의 최소 제한 조건, 예를 들면은 고객 수라든가 아니면 성장 속도, 아니면 반응도, 고객들의 반응도
이런 것들을 보실 것 같은데요. 그 최소 제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 제한 조건은 없고요. 그 보통 우리가 에버리지로 그러니까 매출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윗 스팟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윗 스팟은 보통 한 달에 한 1억 가까이 될 수 있는 매출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아니면은 이 consumer driven service면은 그냥 absolute number로서 유저들이 한 million people 한 100만 정도가 이렇게 빠른 속도 안에 모였을 때가 그러면은 우리는 뭐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딱 드랍하고 그거부터 먼저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서비스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도 보고 어쩔 때는 그 후에도 볼 때도 있지만 이제 그게 우리 가장 스윗 스팟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매출 1억. 한 달에 매출 1억 또는 1억 이상 또는 100만 명. 100만 명. 100만 명 사용자가 있으면 빠른 바로 시기 안에 모였을 때.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시 보이는 데이터는 그 인터랙션 데이터라서 이제 100만 명이 안 모이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뭐 한 달 됐는데 10만 명이 모였다. 근데 이 10만 명이 첫 주에는 거기 뭐 방문 횟수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갑자기 넷째 주 가까이 돼 갖고는 그러니까 만 명이었을 때는 일주일에 방문 횟수가 하나였는데 10만 명이 되니까 일주일에 방문 횟수가 뭐 한 50번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약간의 멀티플라이어 에펙트를 보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관심 있어하고 빨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그래갖고 이 absolute number는 없어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는 아무 데이터 없을 때도 아주 이거는 진짜 캡스톤 같은 데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아주 가끔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분야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국서 굉장히 유사한 모델들을 많이 봐왔던 거면은 그 데이터 없이도 이 팀이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하고 컨빅션만 있으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어가야지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투자 진행하기도 해요. 예, 그 참고로 하실 거는 그 알토스 가기 전에 캡스톤을 잠깐 들려주시면 좋아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예. 저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투자 회사를 그러니까 선정하실 때 그 특정 섹터별로 펀드를 어느 정도 이제 나눠서 투자를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회사나 그 아이템만 보시고 투자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섹터를 이렇게 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큰 측면에서는 그냥 모바일 인터넷 위주로 투자하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갖고 그렇다고 뭐 누가 갑자기 화장품 만든다 그러면 투자할 거냐? 그러면 보통은 그냥 answer는 no이지만 또 뭔가 우리한테 어필링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은 투자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앰플리파이어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인데 우리는 그런 거 보통 보지도 않고 누가 찾아왔으면은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한 3년, 4년 꾸준히 만나던 친구가 그거 시작했고 그 시작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게 한 2년 전에 시작했고 1년 전에 프로덕트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세일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신뢰감이 생기고 한 뭐 20번 이상은 만났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이해는 하겠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뭐 딱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앰플리파이어. 예, 많은 앰플리파이어 회사들이 또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예, 그다음 질문. 네, 그 창업
창업자들이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VC 분들이 투자하실 때 얼만큼의 그 자금 회수하시는 걸 원하는지, 그 예를 들면 뭐 500%를 뭐 5년 내에 회수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준이 알토스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자, 네, 우리는 보통 투자할 때 우리가 그 10배 이상 벌 수 있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는 하기는 힘들고요. 뭐 그렇다고 투자한 다음에 그 뭐 다 10배 버는 거는 좀 드물다고 보면은 되지만, 그 대신 투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10배 이상 벌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고 설득이 돼야지 투자가 진행됩니다. 그래갖고 뭐 안전하게 이거는 2배 벌 거야, 3배 벌 거야 그런 식으로 논리 세우면은,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십에서는 투자가 안 돼요. 예. 예. 유민희 대표님. 그 앞전에 투자하신 회사들과 식사를 굉장히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식사 장소는 주로 어떤 장소를 선호하시는지, 오픈된 공간에서 굉장히 뭐 캐주얼하게 뭐 프리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약간 이제 뭐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좀 조용히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걸 선호하시는지. 예. 네. 단골집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한번. 우리는 그러니까 사무실 부근에서 제일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청담동 그 여기저기서 하는데, 그 우리는 뭐 따로 뭐 이런 룸 있는 공간에서는 거의 안 하고요. 굉장히 오픈돼 있는 공간에서 식사를 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음식의 맛을 따지시나요? 아니면 그 네, 맛을 따져요. 집주인의 아니요. 집주인의 그 저 아름다움의 정도를 좀 많이 따지시는 편인가요? 우리는 맛 위주로 모든 거를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우면은 모르고. 네. 아, 예. 말씀해 주세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VC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 입장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방문을 하거나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거나 어떤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제가 그 어디 스타트업 알라이언스 갔을 때 그 거기에 한 분이 오늘 굉장히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그 이 피치를 그러니까 VC들한테 피치를 할 때 어떤 거를 가장 강조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 그분 말을 그냥 그대로 빌리자면은 이제 그 딱 3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팀이 있어야지 되고, 근데 이제 좋은 팀, 그리고 프로덕트하고 마켓, 그 3개 그 말고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약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좋은 팀이라는 게 요새 그런 게 많아요. 그 뭐 나는 카이스트 나왔고 서울대 나왔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experience가 있다. 뭐 나는 뭐 그 요새 popular한 게 뭐죠? machine learning experience 있다. 뭐 이런 게 그 팀에 대해서 그 페이지에 대해서 막 사람 얼굴들 사진 같은 거 찍고 뭐 여러 사람들 설명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experience based도 학교 메이저부터 시작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써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 투자가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그런 게 그 진짜 뭐 내가 만약에 뭐 광고 기술을 하는데 내가 구글 광고 기술 뭐 전담이었다, 그거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굉장히 relevant한 experience가 아닌 이상 아무 쓸모 없어요. 그 뭐 학교에 대한 설명도 쓸모가 없고, 뭐 내가 뭐 이랬다 어디서 이랬다 하는 것도 진짜 아무 쓸모.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설명할 때는 오히려 그런 걸로 치장해 놓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나쁘게 보는 그 편견이 있고, 그 대신 이제 사람이 얼마나 experience가 있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프로덕트도 우리가 그 프로덕트
그 데모를 봤을 때 딱 한 3, 4초 만에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하고 느끼게끔 못하면은 솔직히 그것도 큰 그 저희 갖고 마켓 설명도 또 그만큼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은 좋은 것 같은데 또 우리들은 또 너무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면 또 수상하게 생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그 인포메이션을 진짜 그러니까 깊이 있게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한 흔적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 안 됐고 왜 안 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잘한 것 못한 거에 대해서 그 별의별 고민을 다 했다는 흔적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명받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해보지도 않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렇게 뭐 좀 저기 말 좀 흥을 좀 돋구려고 그랬는데 예, 좀 차갑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예. 썰렁했습니다. 제 역할입니다. 예, 그다음 질문.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돈을 투자한 다음에 이게 큰 수익이 났을 때도 이제 회수를 하겠지만 자금을 이제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금 회수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VC들이 투자할 때는 그 클로즈가 뭐죠? 자금 회수할 수 있는 리뎀션이라는 클로즈가 있어요. 상환 옵션이. 근데 저희들은 그 96년부터 투자 생활을 했지만, 그러니까 상환 클로즈가 있는, 그러니까 거의 다 투자할 때 그 클로즈는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엑서사이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 그거 상환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갖고 우리가 가장 근래에는 우리가 상환 조건을 그냥 아예 빼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욕 먹을까봐 다른 아니 지금 그 얘기 예, 큰일 날 텐데 그러면서 지금 예,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네이버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는 IPO 했고 IPO 했을 때 이제 잘 됐을 때 그 우리는 첫날부터 팔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IPO 한 지 한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우리는 팔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의 한 반 정도를 한 3번 정도 걸쳐서 그러니까 After Hours Block Sale를 통해 우리가 시장에다가 장외 시간 외 매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에다가 던져서 팔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시간 외 우리가 대량 매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던져서 팔면은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After Hours에 이 주식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트레이딩 되는 가격에 한 10% 정도 낮게 해서 그 매매를 해갖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손해 보고 그 대신 그 회사 주식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우리가 해갖고 팔고요. 아직도 그 우리가 지금 또 그 대주주가 그 바뀌었기 때문에 또 우리까지 나가면은 회사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갖고 그 지금 이제 대주주로 있는 분들 경영진들하고 얘기를 해갖고 그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남아서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아직도 그 우리가 갖고 있었던 포지션의 반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팔을 수도 있지만 뭐 굳이 우리가 그거 뭐 빨리 팔고 회수하자 그런 거는 없어요. 예,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 근데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 듣고 있으면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 이제 VC들은 이거 못합니다 이런 거 첫 번째. 예.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은 저희가 제가 생각에는 뭐 징계를 크게 받거나 아니면 소송을 크게 당하거나 그렇게 돼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까 투자 결정할 때도 저희는 투심이 보고서 가능하면 문서를 많이 남겨놔야 되거든요. 뭐를
왜냐면 안 남겨놓으면 나중에 다 우리 그 가서 감사 받을 때 저희 감사를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다 정부 돈을 가지고 이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한편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은 아 이거 야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오버헤드 때문에 좀 고생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할 말은 많은데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예,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예. 네. 아니 나오셔서 예, 마이크를 예, 써주세요. 마이크 예. 내시고, 예. 그 팀에서 어떤 거 중요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뭐 다른 거 외에 이제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면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혹시 고민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 외에도 또 뭐 좀 뭘 보여주면 더 좋을까요? 네. 생각하는 부분이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제 고민의 깊이로 만족을 하셨는데 네. 고민의 깊이 말고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팀이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아이디얼리 이렇게 모이자면은 가장 이상적인 팀을 추구하자면은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 잘하는 분 그리고 이 도메인이면 도메인이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아시는 분 그리고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 근데 더 하나 요구하자면 기술력이 뛰어나면서 그 밑에 더 좋은 그러니까 팀원들도 매니지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이 매니저리얼 스킬셋이 또 그만큼 좋은 분이 또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아진 팀은 제일 좋고 그 모아진 팀에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세우고 실험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첫 실험은 뭐 2개월에 걸려서 이렇게 나와 갖고 우리는 이렇게 바꿨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배운 덕분에 2개월 걸리던 실험을 우리는 2주로 줄였다. 그러면서 똑같은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을 지금 거듭해 가면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셋을 보여주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제일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오늘 들으셨는데, 뭐 아까 조금 뭔가 망설이는 듯한 얘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자 해보시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VC 업계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모태펀드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대화가 말이 막 혼나올라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오늘 아마 알토스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뭔가 좀 인사이트를 더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VC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하는 것도 하고요. 또 VC에게도 많은 또 임플리케이션을 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많이 저희가 늘 이렇게 해외로 나가라, 글로벌로 나갈 거로 생각하는데 준비도 안 돼서 글로벌 나가겠다고 팀들이 많은데 여기는 한국에 집중해라. 어떻게 보면 충분히 큰 시장이 있다. 시장에서도 강자가 되어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 물론 나가면 더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한킴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